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아주 나스닥 기술주들 난리도 아닙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이 동조화된 폭락 대신에 소폭 반등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6,000달러 중반에서 횡보한 뒤에 현재는 37,000달러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과연 지금을 기준으로 반등세에 힘이 들어갈지 아니면 나스닥 흐름과 어느 정도 맞물려서 더 빠질지 여러모로 관심사인데 전문 분석가들의 입장도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7,000달러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34,000달러에서 35,000달러 구간까지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반면 아직은 약세장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플랜 B의 경우에는 지금의 모습을 과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약세장으로 갈 수도 있고 강세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투자도 어렵고 분석도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 재미없다고 다른 투자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가 원유 투자보다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석 내용 자체가 좀 재밌는데 그는 원유는 베어마켓 상황에서 반등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불마켓에서 하락 조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칭 비트코인 수도 미국 마이애미시가 진짜 의미 있는 결과를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마이애미 시티코인 채굴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처음으로 현금화했는데 그 규모가 525만 달러 상당입니다. 마이애미시는 과세가 아닌 혁신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놀라운 일을 블록체인 혁신을 수용하면서 이뤄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블록체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전복시켜서 아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역량을 가진 기술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수익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얼마나 멍청하고 1차원적이고 아메바적인 시각인지 이번에 마이애미시의 이런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 재미없다고 흐름 놓치다 조만간 올지도 모를 강세장에서 버스 떠난 상황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슈 체킹, 차트 분석 이런 것들 더 신경 쓰시면 분명 어떤 보답으로든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사실 흐름 자체가 와 드디어 가는구나 반등하는구나 이런 모습은 아니어서 여전히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간신히 37,0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잘 받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도 비트코인의 지배력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인 상황인데 그만큼 시장의 대장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교착 상태에 있고 이건 지난 며칠 동안 낮은 거래량과 낮은 가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35,0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38,000달러와 4만 달러 사이 저항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 지표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매수 세력은 11월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판매 세력에게 지지를 잃었다. 압도적인 매도 압력을 고려하면 4시간 차트 100일 이동평균은 하락 추세를 진단하는 주요 도구였다. 하지만 35,000달러 초기 지원은 현재 하락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강세와 약세 가격 추세로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가격지대인 3만 달러 주변에서 더 강력한 지지를 나타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딱히 큰 우려점도 그렇다고 기대 포인트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다소 밍밍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가격이 37,0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34,000달러에서 35,000달러 구간까지 빠르게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32,5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39,000달러까지 빠르게 회복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방향성 예측이 조심스러운 지금 트레이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매집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면 윌리우의 경우에는 온체인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이 피크 공포 수준을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세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5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는 다수의 장기 보유자들과 4만 달러 영역에서 매도를 중단한 트레이더들, 꾸준한 매집 비율을 거론하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약세장으로 볼만한 부분이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가장 큰 찬양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플랜비의 경우에는 트위터 질문 방식을 통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상황이 약세로 갈지 강세로 갈지를 묻는 질문을 트위터에 남겼는데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2014년과 2018년의 경우와 같이 6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아예 약세장으로 확 빠지는 상황이 있고 2013년과 2021년의 경우처럼 조정을 거친 뒤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조정 뒤에 벌어진 일들이어서 과연 이번 조정장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플랜 B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는 앞서서 2022년이 비트코인 투자가 매우 신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만큼 올해는 그의 S2F 모델의 적중도가 조금은 더 높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투자가 재미가 없다 이런 말들도 요즘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못 믿겠다, 괜히 거래소 펌핑 잡코인에 물렸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렇다고 역시나 불안한 나스닥으로 가야 할지 금이나 원유에 투자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고민이신 분들을 마이크 맥글론도 알았는지 나름 의미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5일과 달리 암호화폐에서는 가격 상승과 공급 증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서 원유가 가격과 수요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진다라는 점에서 더 불안한 투자 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전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공급 과잉이 2023년 수요량보다 13% 더 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인데 그는 원유는 베어마켓 상황에서 반등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불마켓에서 하락 조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전망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공급 특징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돼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코인이 더 만들어지거나 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발행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자산 클래스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리스크 요인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능성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자로서 시세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게 바라본 부분이 미국 마이애미시가 자체 코인 채굴을 처음으로 현금화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이애미를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던 프랜시스 수아레즈 시장은 마이애미 시티코인 채굴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처음으로 현금화했다. 525만 달러 규모다. 마이애미시는 과세가 아닌 혁신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했고 이건 혁신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시티코인은 스택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사용자는 여기에 스택스를 전송해서 시티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채굴 수익금의 일부는 시정부의 지갑으로 전송이 되고 나머지 수익금은 스테이킹과 락업을 선택한 시티코인 보유자에게 분배됩니다. 마이애미 코인 채굴 수익금의 현금화는 해마다 2번에서 4번 정도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시의 재정을 과세가 아닌 블록체인 혁신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역사상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어서 주목도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세계 곳곳의 자치정부나 국가들이 진행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겪게 될 블록체인 혁신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세 보다가 답답한 마음, 비전 보고 달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블록체인 혁신을 수용했을 때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 나오다 보니까 그게 투자를 통한 성공이든 산업 수용을 통한 성공이든 이걸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인도와 러시아가 입장이 바뀐 정부 방침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뿌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도의 경우에는 지난 며칠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내각 장관들이 하나둘 나서서 뻐꾸기를 날리더니 이번에는 모디 총리가 직접 등판해서 인도 CBDC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디지털 루피화는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고 핀테크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디지털 루피는 실물 루피화의 디지털 형태로 구현되고 중앙은행이 이를 규제한다. 디지털 루피화 사용자는 누구든 실물 루피화로 환전이 가능하다. 이건 디지털 결제와 온라인 자금이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발도 더 용이해질 것이다. 또 현금 관리와 인수해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핀테크 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폭적인 움직임을 연일 내보이고 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는 금지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기업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재무부의 입장이다. 대신 미등록 사업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등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들의 러시아 현지 진출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금지 대신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껴안는 속도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지할 때는 그렇게 때려잡는 것처럼 하더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국가 정책 스탠스가 바뀌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점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하나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수용에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연방정부는 여전히 멍때리기 스탠스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던 암호화폐 친화적인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암호화폐 규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정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겐슬러 위원장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계획이 거래소에 대한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에 대한 확대된 정의는 기존 증권과 암호화폐 산업에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플랫폼들도 규제 관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겐슬러 위원장이 내놓은 의제들을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소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고 딱히 맞춤형 규제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헤스터 피어스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린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만간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가 된 상태이고 SEC와 CFTC 등 관련 규제 기관들이 밥그릇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SEC 위원장의 제안이 덜 떨어진다라고 평가한 것이어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렸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건 알 수 없겠지만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독 규제권을 갖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겐슬러 욕심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방향성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여러 주와 도시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강조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진짜 실질적인 성과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연방정부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세계 최강 미국의 모양새가 빠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